안녕. 나는 셀린이야. 오늘은 나의 20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나는 20대 때 21살부터 25살 때까지 프리랜서 수학 강사로 활동을 했어. 그리고 26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전통적인 대기업에서 조직 생활을 했어. 프리랜서 생활과 대기업 생활은 굉장히 달랐는데 각각의 생활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그 경험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 수학 강사 시절 때는 첫 번째로 서세술과 협상력을 배웠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많은 상황들이 발생해. 예를 들면 수업을 하다가 학생이 나가버린 적도 있고 또 수업료를 못 받은 적도 있어.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제 초반부터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했고, 덕분에 그 각각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처세술과 그런 협상력을 배웠어. 두 번째로는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서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웠어. 당시 내가 생각했던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전업 수학 강사가 아니라 대학생이기 때문에 생업을 위해서 이제 과외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상술이 없다는 점을 좀 어필했어. 긍정성이 있어서 나한테 수학 과외 하면은 좋다. 약간 이런 포인트를 어필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 과외는 보통 남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나는 여학생이잖아.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그런 포지셔닝을 했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대학 생활을 정말 재밌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 그래서 조금 로망 생활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수업뿐만 아니라 원하는 삶을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포인트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포지셔닝 했어.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수학을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라 고3 때는 되게 못했는데 재수를 하면서 수학을 좀 잘하게 됐던 상황이었어. 점점 잘하게 되는 사람인 만큼 그런 개선 포인트를 나는 알고 있다는 점을 좀 어필을 했어. 이렇게 하면서 내 타이틀을, 문구를 나라면 나한테 과외받는다였어.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필했던 그 포인트들이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어필이 돼서 좀 인기 강사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세 번째로는 몸값을 올리는 법에 대해서 배웠어. 일단 내가 첫 번째로 강사 활동을 할 때는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찾는 곳이면 무조건 갔어. 그래서 내가 있던 곳에서 2시간이 넘게 걸려서 가서 그리고 2시간 수업하고 2시간 돌아오면은 사실 6시간이 하루에 투입되잖아.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갔어. 그리고 만족도 높은 수업을 만들어서 이제 나의 평판을 좀 끌어올렸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인지도가 생기고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그룹 과외로 해서 페이가 더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했어. 그래서 투입 리소스는 줄이고 시간당 비용을 또 올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업 비용이 한 또 7.5배 이 정도까지 올렸더라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야생에서 돈 버는 법을 배웠어. 그때 나는 사실 돈을 막 꼭 벌어야 됐던 상황이 아니었고 그냥 재밌어서 했던 거였는데 야생에서 그냥 아무 규칙 없는 그 곳에서 내가 투입돼서 돈을 벌어보니까 아, 돈을 좀 이렇게 버는구나라고 경험을 했어. 돈을 벌려고 할 때 어떨 때는 좀 판을 키워야 되고 어떨 때는 좀 뒤로 후퇴하면서 이제 나를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웠어.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회사에 들어가게 돼. 그때는 또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서 배웠어. 회사는 어쨌든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누구의 롤은 어디까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먼저 어떤 워딩으로 말해야 되는지 그런 체계성을 배웠어. 그리고 뭔가 1단계에서 3단계로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조직의 그런 프로세스 상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만큼의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 서로 아랫단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난 이만큼밖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좋은 거가 아닌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한 번에 욕심내서 120 개를 만들고 싶어도 이번 단계에는 뭐 80을 기약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뭐 그런 것들을 배웠어. 그래서 단순히 나 혼자 결정으로 막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번에는 이만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배웠어. 두 번째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 혼자 일을 한 게 아니라 조직에 있다 보니까 상급자의 어떤 코멘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성의 변화가 전반적인 조직에 그리고 개개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볼 수 있었어. 사회를 압축해 놓은 곳이다 보니까 흐름 같은 거를 좀 많이 익혔던 것 같아. 프리랜서 생활 때는 영향도가 내 수강생한테만 닿고 이렇게 소규모로 닿는데, 대기업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떠나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판을 읽는 법이라든지 그런 통찰력, 흐름을 좀 이해하는 법을 많이 배운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로답게 일을 하는 법을 배웠어. 그래서 워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업무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신 그런 선배님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그런 프로 생활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 그리고 네 번째는 규모 있는 경험을 했어. 어, 프리랜서 때는 1인이고 좀 작은 상황이었고, 회사는 큰 규모다 보니까 영이 도대체 몇 개인지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을 배웠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지 배웠어. 그래서 규모 있는 경험을 하면서 시야를 되게 확장하고 세상에 정말 다양한 큰 일들이 있구나 하는 큰 세상을 많이 경험한 것 같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법을 배웠어. 프리랜서 생활 때는 아무리 뭐 다양한 학생군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하는 거고,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는 내가 원하는 타겟군의 학생들의 수업을 학생들만 좀 선별해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대기업 안에 이제 기업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선별적으로 이 사람이랑만 일하고 막 이런 거가 좀 불가능하잖아. 그래, 다양한 사람들과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법을 배웠어. 그래서 후배분들이나 아니면 또 협력 업체들이나 아니면 또 클라이언트 각각의 그런 갑을 관계나 직급이나 이런 연차 차이에 따라서 또 어떻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어. 20대 초반의 프리랜서 경험과 20대 후반 대기업 경험, 그 각각에서 이렇게 배운 것들이 되게 달라. 그런 20대 초반 경험은 패기와 야생성 그리고 진취적으로 도전해가지고 결국 얻는 것들을 배웠다면, 좀 20대 후반에는 체계적이고 좀 시스템 안에서 규칙적으로 단계적으로 어, 하는 것들을 배웠어. 그래서 이 두 경험이 나한테 엄청나게 많은 시너지를 줘서 좀 유니크한 그런 색깔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 오늘은 나의 20대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했어. 그럼 다음에도 내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그럼 안녕.